오라클 클라우드 인스턴스 생성,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고, 퍼블릭 IP 설정하는 것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강의 노트 다 자세하게 업데이트해서 자세하게 그림 붙여넣어 설명했으니까, 혹시 아직도 인스턴스 못 만든 학생이 있다면, 강의 노트 따라하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 인스턴스 포트 여는 방법도 자세히 등록했어요. 그리고 인스턴스 포트 여는 방법 쭉 가보면 22번 포트 공개 범위 제한. 자, 여러분이 22번 포트로 서버에 로그인해서 관리하는 포트가 22번인데 이렇게 여기 내가 등록한 거예요. 125.89.286. 자, 뒷부분은 그냥 0/24. IP 주소 앞부분 세 자리만 이렇게 적어주고 뒷부분은 0/24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데 이게 학교 무선 IP예요. 내 노트북으로 무선 IP 학교에서 연결하면 이렇게 125.89.186 뭐뭐뭐더라고. 그 다음에 집에서 집 IP가 이거고 이렇게 집 IP, 학교 IP 두 개 등록하면 되지 뭐. 혹은 자주 가는 카페 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주 가는 곳, 자주 가면서 그곳에서 내 서버에 연결한다. 서버에 연결하는 곳 IP를 이런 식으로 하나씩 등록해주면 돼요. 그러면 전 세계 모든 IP에 공개된 건 아니니까 안전하지. 아무튼 그렇게 하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인스턴스를 만들었다면 SSH, Secure Shell로 서버의 인스턴스에 연결을 해야죠. 다운로드한 키 파일은 여기 다운로드 디렉토리에 다운로드 되는데 이거 잘 백업해 둬야 되고 그 다음에 윈도우즈 사용자는 이거 안 해도 되는데 맥 사용자는 이거 해야 돼요. 여기도 지금 설명을 적어놨지만 조금 더 자세히 뒤에도 적어놨으니까 거기서 그거 보고 설명을 할게요. 일단 넘어가고 맥 사용자는 키 파일에 대해서 chmod 600 키 파일 이렇게 키 파일에 권한 제거를 해야지 아니면 에러가 나요. 맥은 윈도우즈는 상관없고. 자, 그렇게 다 했다면, 인스턴스도 만들었고, 이렇게 했다면은, 서버 인스턴스의 연결 명령, ssh-i 하고, 키 파일의 경로명. 키 파일을 다운로드 폴더에다 그냥 놔두는 건 좋지 않지. 나는 키 파일만 모아놓은 키 디렉토리 만들고 거기다 넣어놨어요. 백업도 따로 해뒀고 그 다음에 한 칸 떼고 우분투 골뱅이 앞에 우분투는 계정명이에요. 우리 서버 인스턴스 로그인 계정명이 우분투야. 사용자 아이디가 우분투. 기본적으로 우분투고 골뱅이 뒤는 서버 IP 주소. 자, 이렇게 서버에 연결하면 처음에 연결할 경우는 yes or no를 물어볼 거예요. 그냥 yes 하면 되고. 자, 여기서 앞으로 이제 명령 프롬프트를 잘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집에서 지금 내가 녹화를 화면 캡처를 떴는데 내 집 데스크탑 PC에 여기 사용자 계정명이 집 데스크탑 PC는 승진이고 집 데스크탑 PC의 컴퓨터 이름은 라이젠 5야. 그래서 계정명 컴퓨터 이름이 보이죠. 프롬프트에. 집 데스크탑 PC 프롬프트. 근데 로그인을 서버 인스턴스 연결이 되면 그러면 프롬프트가 바뀌어요. 이건 우분투 골뱅이 OCI1. 자, 우분투는 아까 말한 대로 서버 계정명이 우분투예요. 골뱅이 왼쪽에 우분투는 계정명. 골뱅이 오른쪽에 OCI1은 여러분이 인스턴스 만들 때 인스턴스 이름 붙였지? 인스턴스 이름이 나올 거예요. 자, 이제 앞으로
이 프롬프트가 내 노트북의 프롬프트인지 아니면 서버 인스턴스의 프롬프트인지 또 구별해야 돼. 이건 내 지금 강의용 노트북인데 노트북의 이름이 요가고 그래서 이건 내 강의용 노트북 프롬프트고 여기서 이렇게 ssh-i 키 파일 경로명 우분투 골뱅이 서버 IP 하면 나는 이미 로그인했기 때문에 바로 yes, no 안 물어보고 바로 로그인이 되고 여기 우분투 골뱅이 OCI1이라고 프롬프트가 서버 프롬프트가 나왔죠. 서버 프롬프트에서 명령을 실행하면 당연히 그 명령은 서버에서 실행되는 거예요. 오라클 데이터 센터 서버. 지금 이렇게 연결한 게 바로 22번 포트야. 22번 포트 SSH. 그래서 연결을 제한한 거고. 연결을 끊는 명령은 exit예요. exit 하면 다시 연결이 끊기고 로컬 노트북 프롬프트로 빠져나와요. 그 다음 우분투 관리 관리 명령에서 첫 번째 알아야 되는 명령이 sudo 명령인데 이게 슈퍼 유저 두 약자예요. 슈퍼 유저 두 슈퍼 유저 관리자란 말이야. 슈퍼 유저 두 그래서 관리자 권한이 있어야 실행할 수 있는 명령을 실행하려면 그 명령 앞에 sudo를 붙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apt 리스트 명령 a은 관리자 권한이 필요 없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명령이야. apt 리스트 대시 installed 이건 지금 설치된 패키지 목록을 보여달라라는 명령인데 이건 관리자 권한이 필요 없어. 그런데 apt install 패키지명 이 설치 명령이에요. 패키지 설치 명령. 이건 관리자만 설치할 수 있어. 관리자 권한이 필요한 명령은 sudo를 붙여서 실행해야 돼. 그러면 관리자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요구할 거예요. 관리자 비밀번호는 여러분이 인스턴스 만들면서 처음 등록한 비밀번호가 바로 관리자 비밀번호예요. 이 apt 명령 이게 그 패키지 관리 명령이에요. 우분투 패키지 관리 명령. 이거 외우기 바라고 apt 리스트 대시 installed 설치된 거 목록 보여달라. 그 다음에 설치 이건 sudo 붙여야 되니까 sudo apt install 뭐뭐뭐 설치 제거 sudo apt remove 뭐뭐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명령이 이거예요. sudo apt update 설치 가능한 패키지 최신 정보 다운로드 패키지 정보 설치 가능한 패키지 정보 최신 정보 다운로드 이걸 해야 되고 그러면 뭐라고 한참 다운로드가 될 거예요. 다운로드가 끝나면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명령이 이거 sudo apt upgrade-y 업그레이드 말 그대로 패키지 업그레이드예요. 이미 설치된 패키지를 다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명령. 이걸 해줘야 되는 이유가 이 업그레이드에는 버그 패치, 보안 패치도 있어요. 버그 패치, 보안 패치 해야지. 그래서 가끔 주기적으로 뭐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sudo apt 업데이트 한 다음에 sudo apt upgrade-y 주기적으로 해야 되겠죠. 버그 패치, 보안 패치 해야 되니까. 종종 실행해야 된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면 되겠지 뭐.
자, 업데이트 했고, sudo apt 업그레이드 -y. -y를 안 붙여도 되는데, 안 붙이면 중간에 yes, no를 물어봐서 귀찮아요. -y 붙여주면 yes, no 안 물어보고 무조건 다 업그레이드를 하니까 편해요. 나는 바로 직전 1분반에서 이미 해가지고 뭐가 별로 안 나왔는데, 여러분은 많이 나올 거예요. 한참 걸릴 거고. 자, 이거 업그레이드까지 sudo apt 업데이트, sudo apt 업그레이드. 그렇게 업그레이드, sudo apt 업그레이드 -y까지 하면 그 출력에 아마도 여러분 이런 내용이 보일 거예요. 어떤 명령을 실행한 다음에 이렇게 출력된 내용은 좀 읽어보는 게 좋아요. 이렇게 뭐 안내, 뭐 권고 이런 게 물론 에러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중요한 권고가 있어요. 업그레이드 하면서 여기 그 커널도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커널도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이게 지금 지난 분반, 제 1분반에서 지금 이거 하면서 녹화를 떠놓은 거야. 이미 나는 업그레이드 했기 때문에 또 못하지. 커널 업그레이드가 됐고, 그래서 지금 안내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 업그레이드된 new kernel을 to load the new kernel will not be handled automatically. new kernel을 로드하는 것은 automatically 되지 않는다. 그래서 restarting the system to load the new kernel. new kernel을 로드하려면 시스템 리스타팅 해라 라고 안내 메시지가 나왔죠. 즉, you should consider rebooting. 리부팅을 해봐라 라는 얘기죠. 뭐 새 커널을 적용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 당연히 뭐 버그 패치, 보안 패치가 포함됐을 수 있는데, 그쵸? 그러면 말 그대로 리부팅 하면 돼요. 리부팅 하는 방법은 이 콘솔, 유닉스 명령으로도 리부팅 할 수 있어요. 그 명령이 뭐냐면, 관리자 권한이 당연히 필요하죠. sudo 리부트 나우였나? 리스타트 나우였나? 이거 기억이 안 난다. 넘어갑시다. 강의 노트에 뒤에 있을 테니까. 아무튼 그런데 여기서는 그 콘솔에서 리부트 하는 게 더 바람직해요. 왜 콘솔에서 지금은 리부트 하는 게 좋냐면, 리부트를 하면 그 퍼블릭 IP가 바뀔 확률이 꽤 있어요. 퍼블릭 IP가 바뀐 것은 콘솔에서 확인해야 되니까, 어차피 IP도 확인해야 되니까. 자, 콘솔에 로그인해서 오라클 콘솔. 그래서 콘솔에서 compute instances 메뉴 눌러서 인스턴스 목록 화면으로 들어가면 여기 퍼블릭 IP 보이고 러닝 상태 나오죠. 자, 오른쪽 점점점 누르고 리부트 누르면은, 오른쪽 점점점 리부트 누르면은 이게 나오고, 여기서 이거 force reboot, 강제 리부트, force reboot 이거 체크하고 force reboot 버튼 눌러야 좀 리부트가 빨라요. 뭐 강제 리부트 해도 우리 지금 서버에서 뭐 대기 중인 실행되는 서비스 뭐 없으니까 그냥 강제 리부트 해도 되지 뭐. 아직은 아무것도 설치 안 했으니까. 강제 리부트 하고 나서 퍼블릭 IP가 바뀌는지 어쩌는지 이걸 봐야죠. 바뀔 수가 있어요. 이 고정 IP가 아니라서. 자, 이렇게 리부트하면 방금 업그레이드된 커널이 적용될 거예요.
자, 그렇게 리부트를 하세요. 그다음 리부트가 끝나면 그 다음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타임존 설정이에요. 그래서 현재 시각을 출력하는 명령이 date인데 서버에서 이 date 명령을 실행해 보세요. 리부트 된 다음에. 그래서 지금 타임존이 이거 KST, 코리아 서울 타임존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현재 지금 4시 50분이지 4시 50분 맞는지 KST 맞는지. 네, 아마 인스턴트 만들자마자는 그 미국 타임존일 거야. 미국 시각은 우리나라보다 한참 늦죠. 우리나라는 지금 오후 4시지만 미국은 아침일걸? 이른 아침일 거야. 미국은 우리나라랑 시간 차이가 많이 나지. 이 타임존 설정도 매우 중요한데, 아무튼 타임존이 서울이 아니고 미국으로 되어 있으면 이거 명령 하나 실행하면 타임존이 바로 바뀌어요. 이것도 당연히 어떤 시스템 설정이니까 sudo 관리자 권한이 필요하고. 이거 중요해요. 왜냐면은 웹 브라우저하고 웹 서버하고 통신할 때,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그 서버에다가 백엔드 프로젝트 웹 서버에 잘 설치해가지고, 톰캣도 웹 서버야. 백엔드 프로젝트 잘 설치했고, 뭐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그런데 희한하게 웹 브라우저로 내 백엔드 서버 들어가려고 하면 에러 나고 안 들어가죠. 자꾸 에러 나. 알고 봤더니 타임존, 이게 시간 설정 때문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웹 브라우저하고 웹 서버하고 통신할 때 서로 시간이 안 맞으면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돼서 서버가 웹 브라우저랑 웹 브라우저 웹 서버 통신이 강제로 끊기는 수가 있어요. 뭐 에러도 아니고 뭐 버그도 아니고 잘 구축했는데 서버 시각이 안 맞다는 이유로 자꾸 에러 나는 거야. 그러면 그게 설마 서버 시각이 잘못돼서인 거 눈치 못 채면은 한참 고생하겠지.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서. 그래서 꼭 서버 시각 가끔 확인해 봐요. 서버 시각이 정확한지. 컴퓨터라고 시각이 정확하겠지. 그거 오해야. 컴퓨터에 내장된 시계 안 정확해요. 그 싸구려 10,000원, 20,000원짜리 시계보다도 컴퓨터에 내장된 시계가 안 정확해요. 그 서버 시각 가끔 한번 확인해 봐요. 정확한지. 아무튼 타임존 설정 그래서 꼭 해야 되고. 그 다음 명령 프롬프트 설정. 이건 안 해도 돼요. 이건 선택이야. 그런데 왜 이 내용을 여기 적어놨냐면 그 명령 프롬프트 설정을 안 하면 이렇게 서버 명령 프롬프트와 그 출력이 사이사이 빈 줄 하나도 없이 다다다닥 다 붙어 있을 거예요. 너무 답답해. 좁아, 화면이. 그래서 명령과 그 명령의 출력이 다 저렇게 붙어 있으니까 화면 보고 무슨 명령, 무슨 출력 이렇게 좀 구별해서 보기가 좀 피곤해요. 답답하고. 그래서 명령 프롬프트를 사이사이 좀 빈줄을 넣기 위해서야 사실. 그래서 내가 명령 프롬프트 설정을 하는 거예요. 명령 프롬프트, 뭐 결과 출력이 다 따다다닥 붙어 있어서 눈이 아프니까. 그래서 명령 프롬프트 설정을 나는 꼭 이렇게 하고, 자, 여러분도 나도 하겠다라고 한다면 어떤 순서로 하면 되냐면 이 내용을 강의노트 요 내용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이 줄을 클립보드에 컨트롤 C에서 복사 그 다음에 제대로 복사되는지 메모장에다 붙여넣기 해보면 되죠. 붙여넣기 해봐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잘 넣어지는지 확인하고 자, 명령 프롬프트 여기 가서 자, 명령이 cat 하고 요거
.bashrc예요. 하고 엔터를 치면 자 내용을 입력하라라고 커서가 조용히 깜빡거릴 거예요. 프롬프트가 바로 안 나오고 자, 내용을 입력하라라는 대기 커서야. 그래서 프롬프트가 아직 안 나와요. 지금 저 명령이 안 끝났어. 내용을 입력해야 돼. 그 입력할 내용이 이거야. 이걸 다 입력 어떻게 해? 그래서 컨트롤 C 해서 여기다 붙여 넣어야지. 그런데 맥 터미널에서 붙여 넣는 건 커맨드 V 하면 붙여 넣어줘요. 단축키가 커맨드 V 그대로야, 맥은. 근데 윈도우즈 터미널에서 붙여 넣기는 컨트롤 V가 아닐 거예요. 아니야. 그럼 뭐냐면 오른쪽 버튼 누르고 페이스트 메뉴를 보면 Shift 인서트예요. 이 터미널에서 붙여넣기가. 그래서 여기 이 페이스트 메뉴를 클릭하면 이렇게 붙여 넣어지죠. 그리고 내용을 다 입력했다 라고 빠져나오는 단축키는 컨트롤 D예요. 컨트롤 D를 누르면 뭐 내용을 잘 붙여 넣었든 아니든 입력 모드에서 프롬프트로 빠져나와요. 만약에 잘못 붙여 넣었으면 저거 다시 하면 돼. 다시 하면 덮어 써지니까 지금 저게 .bashrc 파일을 만드는 명령인데 똑같이 다시 반복하면 그냥 덮어 써져요. 그래서 다시 제대로 만들어질 때까지 저 명령 다시 반복하면 돼. 자, 그렇게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려면은 먼저 파일 목록 ls-al 이 명령이 파일 목록을 보여주죠. 파일 목록에 .bashrc 파일이 만들어졌어야 되고 그 다음에 파일 내용을 보는 명령이 cat이에요. cat.bashrc 하면 파일의 내용을 보여주고 저 파일의 내용이 저거 붙여넣은 5줄 맞으면 되는 거죠. 그럼 잘한 거야. 만약에 제대로 안 만들어졌다. 그러면 위 과정 그냥 다시 하면 반복하면 돼. 이미 만들었더라도 덮어 써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저 .bashrc 파일의 설정이 다음번에 로그인하면 저절로 로그인할 때마다 적용이 돼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이미 로그인한 상태지. 또 뭐 나갔다가 다시 로그인하면 적용이 되지만 나갔다 들어오는 것도 귀찮으니까 그냥 source.bashrc 이 명령을 실행하면 bashrc 파일의 설정을 바로 적용해라. source 못하았네. sourc 그럼 바로 적용이 되고 그럼 프롬프트가 저렇게 바뀔 거예요. 그러면 명령과 출력 사이에 빈줄이 들어가니까 훨씬 명령과 출력 빈줄로 구분이 되니까 보기가 편할 거예요. 그 빈줄 때문에 바꾸는 거지 뭐 색깔 뭐 변경 굳이 더 할 필요 없는데 굳이 나는 색깔 바꾸고 싶다. 그럼 여기 읽어보세요. 근데 바꿔봤자 바꿀 수 있는 색깔이 많지도 않고 바꿔봤자 그게 그거야. 굳이 할 필요 없어요. 하고 싶은 사람만 읽어보고 하면 돼요. 읽어보면 뭐가 색이고 어떻게 바꾸면 된다. 여기 설명해 놨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프롬프트 바꾸는 건 필수가 아니고 그냥 선택이고 보기 좀 편하라고 바꾸는 거였고 이건 필수예요. 수학 명령 만들기. 이건 안 하면 안 돼. 안 하면 서버 운영을 못 해요.
먼저 운영체제 수업에서 가상 메모리, 버추얼 메모리를 배웠을 거예요. 여기 자세히 적어 놨는데 운영체제 때 배우는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여기 버추얼 메모리 개념 이 수업에서 또 설명할 필요는 없지. 요것만. 버추얼 메모리는 운영체제에서 사용할 메모리가 버추얼 메모리인데 램만 버추얼 메모리로 운영체제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램 플러스 수압 영역을 합쳐서 메모리로 사용을 해요. 그런데 램은 램이죠. 근데 수압 영역은 뭐냐? 디스크에서 일부를 떼서 수압 영역이라고 디스크에 만들어 놓고 보통 파일을 만들지. 그 파일을 마치 메모리인 것처럼 사용을 해요. 그 파일을 수압 영역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램 용량보다 두세 배 큰 용량의 수압 영역을 설정해도 돼요. 자, 그 정도로만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램 플러스 디스크의 일부를 합쳐서 운영체제 메모리로 사용하면 램에 비해서 디스크는 엄청 느리잖아. 디스크의 일부를 메모리로 사용하면 그러면 운영체제가 느려지는 거 아니야? 느려지긴 하지. 그런데 별로 안 느려져요. 그 이유는 지역성의 원칙 때문이에요. 자, 이것도 뭐 개념이니까 관심 있는 학생 읽어보세요. 그냥 디스크의 일부를 메모리처럼 사용해도 별로 안 느려진다. 이유가 궁금하면 읽어보세요. 그래서 윈도우즈도 당연히 대부분의 운영체제가 수압 영역을 사용해. 다만 요즘은 램이 너무 충분하니까. 램이 보통 여러분 윈도우즈에 8기가 아니면 16기가 아니면 32기가 뽑잖아. 그러면 굳이 디스크의 수압 영역까지 또 8기가 이렇게 잡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수압 영역을 그렇게 많이 잡지는 않아요. 윈도우즈도 수압 영역을 잡아서 사용하고 있고, 이거 궁금하면 여기 읽어보세요. 넘어갑시다. 윈도우즈 운영체제 얘기하는 수업이 아니니까. 자, 우리 서버는 이게 아주 필수야. 서버 인스턴스에서 메모리 용량을 보는 명령이 이거예요. free-m. 그러면 이 첫 번째 칼럼이 메모리 용량, 토탈 용량인데 램이 956 메가바이트, 수압 영역이 0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압은 없고 램 용량만 956 메가. 이거 우리는 이 서버 인스턴스 하나에 DB랑 백엔드랑 프론트엔드랑 다 여기다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런 용도로는 매우 부족해요. 매우 부족해서 이 인스턴스에 MySQL DB도 설치하고 백엔드 프로젝트도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하면 램이 부족해져서 시스템이 거의 반응을 안 할 정도로 너무 느려져 가지고 먹통이 될 거예요. 뭐 에러가 뜨고 이게 아니라 아예 반응을 안 해. 죽은 것처럼. 그 정도로 느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업 용도로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DB랑 백엔드랑 프론트엔드랑 다 설치해서 운영하려면 메모리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수압 영역을 꼭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디스크에 만들어야 되는데 디스크 용량을 또 확인해 봅시다. 그 명령이 이거예요. df-h. 그러면 여기 이 부분. 자, 디스크 용량은 45기가고 지금 운영체제만 설치되어 있죠. 2.7기가 용량밖에 안 돼. 리눅스는. 윈도우즈 같으면 윈도우즈 운영체제 혼자 한 2, 30기가 차지할 텐데 리눅스는 2.7기가. 그래서 남은 용량 available 42기가가 남았어. 이 정도면 디스크 용량은 우리 서버 용도로 뭐 충분하고 넘쳐요. 램만 메모리만 부족해. 그러면 이제 수압 영역 만들어주면 되죠. 이 명령을 순서대로
이 4개의 명령을 순서대로 실행하면 돼요. 첫 번째 명령은 좀 시간이 걸리고 나머지 3개 명령은 금방금방 실행될 거예요. 실행을 하세요. 터미널에 뭐 하나씩 복붙하면 되지. 이 명령들에 대해서 굳이 몰라도 되는데, 이 명령은 시험에 안 나와. 한 번 딱 하고 많은 명령은 안 나와요. 자주 사용해야 되는 명령 위주로 시험에 나와요. 여러분이 이 명령이 시험에 나올 것 같은지 안 나올 것 같은지 그 판단 기준은 딱 한 번만 실행하면 그 다음에 실행할 일이 없는 명령은 안 나와. 자주 실행해야 될 것 같은 명령은 명령일수록 나올 확률이 높고, 수학 영역은 한 번만 만들면 되는 거니까 안 나오고. 알 필요가 몰라도 되는데 그래도 굳이 설명을 하자면, 이 명령이 지금 이 수압 파일을 루트 디렉토리 아래에 수압 파일, 이게 이 파일 경로명이에요. 요 경로명의 파일을 만드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파일의 크기가 블락 사이즈가 1메가, 이 블락의 카운트 개수가 2048개, 1메가짜리가 2048개가 만들어지면 2기가죠. 2기가 크기의 파일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수압 영역 크기를 2기가로 할 거라서 2기가짜리 파일을 만든 거예요. 아, 참. 이 명령은 나오지. 이 명령 아까 권한 설정. 아까 그 맥에서 키 파일 권한 설정하는 명령 그대로예요. 이게 보안에 중요한 파일들은 이렇게 권한 설정을 해야 돼. 키 파일도 아까 딱 이 명령이었어요. 이 명령은 중요하고. 자, 이게 600, 이게 8진수야. 8진수고, 6이, 이게 왜 8진수냐면, 2진수 3자리니까, 2진수 3자리면 0부터 111까지 가능하죠. 0부터 111까지면, 그걸 한 자리로 표현하면 8진수지. 아무튼 6이면 110이죠. 2진수로. 110이면 RW, read, write 권한은 있고, 마지막 X, 실행 권한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읽고 쓰기 권한만 있다. 첫 번째 노란색 R 세 자리는 파일 소유자의 권한. 파일 소유자만 읽고 쓰고 할 수 있고, 소유 그룹 000, 기타 사람들 000, 아무 권한 없다. 보안에 중요한 파일은 이렇게 권한 설정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 못 읽게, 못 건드리게. 아까 키 파일도 똑같이 이 명령이었어요. 맥에서 키 파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명령까지 실행하면은 수압 영역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정말로 마지막으로 이 루트 밑에 etc 아래 fs 탭 파일에 이 수압 영역 설정을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면 끝나는데, 파일을 수정해야 돼. 텍스트 파일 수정이니까 리눅스의 기본 텍스트 에디터인 나노 에디터가 있어요. 나노 에디터. 이 나노 에디터로 이 파일을 이렇게 수정하면 돼요. 그런데 이 파일이 시스템 설정 파일이니까 당연히 관리자만 수정할 수 있지. 그래서 앞에 sudo를 붙여야 돼. 이렇게 하면은 저 파일이 나노 에디터에서 열릴 거예요. 자, 이렇게 열렸고, 여기 하늘색으로 된 부분, 샵으로 시작하는 줄은 다 주석이야. 내용이야. 설정 내용이 아니야. 주석이에요. 그리고 검정색 요 부분만 설정 내용이에요. 원래 3줄만 이렇게 들어있을 텐데, 자, 4번째 줄에다가 요거, 이 수압 파일, 방금 우리가 루트 밑에 수압 파일을 만들었죠? 요걸 이렇게 4번째 줄에 추가해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 사이사이를 공백 문자를 입력해도 되지만, 그 관례는 탭이야, 탭. 탭 문자, 사이사이. 공백으로 해도 되긴 하지만 관례를 따라주는 게 좋지. 탭으로. 이렇게 입력하고, 자, 만약에 수정하다가 망쳤다. 그러면 뭐 복구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가버리면 돼요. 여기 화면 왼쪽 아래 구석에 여기 화면 아래 여기 명령들이 나오죠. 단축키예요. 나가는 명령이 컨트롤 X예요. 컨트롤 X 눌러서 그러면 세이브 할 거라고 물어볼 거예요. 망쳤으면 그냥 no, 세이브 안 하고 나가면 돼. 나갔다 다시 들어오면 되지. 그리고 안 망쳤으면 컨트롤 X 누르고 그러면 세이브 할 거라고 물어볼 때 yes 누르고 나가면 되지. 컨트롤 X, 세이브, yes 그렇게 나가면 저장이 돼요. 자,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는 명령이 캣이었죠. 잘 수정됐는지 캣 명령으로 확인해 보면 되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파일의 내용 확인보다도 아까 메모리 확인하는 명령. 자, 메모리 확인하는 명령 실행해 보는 게 이게 정답이죠. 확실하죠. 자, 그래서 이 free-m 명령으로 램 956메가 플러스 수압 영역 2047메가 합쳐서 대략 3기가죠. 3기가면 우리 서버 운영 용도로 충분해요. 그 다음에 램이 1기가고 디스크 2기가 디스크를 램으로 사용하면 그러면 컴퓨터가 100% 램만 메모리로 사용하는 거랑 그러니까 램만 3기가 사용하는 거와 램 1기가 디스크 2기가 합쳐서 3기가를 메모리로 사용하는 거 당연히 3기가 전부 다 램으로 사용하는 게 훨씬 빠르지 당연히. 그런데 1기가만 램이고 2기가는 디스크 지금 우리 상황이죠. 그러면 얼마나 느려지냐. 자, 100%가 램일 때 속도를 100%라고 한다면 지금 3분의 1만 램이고 3분의 2는 디스크지. 얼마나 느려지냐? 5%쯤 느려져요. 이게 100% 성능이 안 나오고 95%야. 그러니까 램은 1기가가 3기가로 3배로 늘었는데 성능은 겨우 5%로 줄어. 5%만 줄어. 이 정도면 5% 성능 줄어드는 것보다 메모리 용량이 3배로 느는 그 효과가 더 크지. 이게 아까 말한 그 버추얼 메모리 지역성의 원칙 효과예요. 그래서 겨우 5%라서 속도 저하도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냥 메모리 용량만 3배로 는 거야. 메모리 용량만 3배로 늘었고 속도 저하는 거의 없다. 왜 이런 수압 영역이 기본적으로 설정이 안 돼 있어서 이렇게 설정을 했냐면 왜 기본적으로 이 서버 인스턴스의 메모리가 1기가만 되어 있고 수압 영역이 기본적으로 설정이 안 되어 있냐면 이 인스턴스, 이 클라우드의 인스턴스를 사용하는 회사에서는 인스턴스를 몇십 개, 몇백 개, 몇천 개를 활용해요. 그래서 인스턴스 하나당 뭐 백엔드 프로젝트 하나, 프론트엔드 프로젝트 하나, 이렇게 프로젝트 하나당 인스턴스 하나 이렇게 운영해. 그러면 인스턴스 하나 메모리가 1기가지만 프로젝트 하나 실행하는 용도로는 부족하지 않지. 그리고 더군다나 회사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클라우드 서비스마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가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라클 클라우드 MySQL 서비스 프라이스.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MySQL 서비스를 따로 운영을 해. 근데 이건 무료가 아니에요. DB 서비스는. 아마존도 무료가 아니고 오라클도 무료가 아닌데 여기 오라클이 아마 쌀 거예요. 당연히. 그쵸. 싸. 오라클의 MySQL 서비스는 시간당 9.8원. 대충 시간당 10원이야. 시간당 10원이면 그러면 10 곱하기 24시간 하루 240원 한 달이면 31일 7,400원 한 달에 대충 7,000 몇백 원이에요. 그러면 1년이면 대충 8만 8, 9만 원 나온다는 얘기지. 1년이면. 그래도 이거 싼 거야. 저 아마존은 한 만 얼마 나와요. 그래서 한 달, 그 1년이면은 한 10몇만 원 나와. DB 요금만. 근데 저거 굳이 우리는 이 서버 인스턴스에 뭐 여러분이 어떤 서비스 운영하든 굳이 저 유료 DB 서비스 이용 안 하고 그냥 인스턴스에다가 MySQL 설치해서 DB로 사용해도 여러분이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그 사용자가 얼마가 됐든 부족함 없이 성능 충분하게 잘 돌아갈 거예요. 굳이 저 유료 몇만 원 돈 낼 필요 없어. 그냥 인스턴스에다가 우리는 직접 MySQL 설치해서 무료로 DB도 운영할 거야. 더군다나 이제 여러분 팀 프로젝트 하면 같이 이제 두세 명이 한 프로젝트 한다. 그러면 한 사람의 인스턴스는 DB만 설치하고 또 다른 사람 인스턴스에다가는 프로젝트만 설치해서 두 인스턴스를 한 세트로 묶어서 DB 서버, 백엔드 서버 그렇게 운영해도 되잖아.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인스턴스에 MySQL까지 설치해서 MySQL DB도 인스턴스에서 무료로 이렇게 운영해도 충분해요. 뭐 유료 서비스 운영하는 거 아닌 이상 어지간한 동지 접속사 몇백 명 붙어도 충분한 성능이 나와. 오케이. 그렇게 서버를 구축하는 게 우리 이 수업의 목표니까 수학 영역을 꼭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고 마지막으로 여기 1번 유닉스 기초 강의 노트 유닉스 기초 강의 노트에서 우리가 소개 부분 뭐 역사 뭐 이런 얘기만 좀 했죠. 그리고 기초 명령어 실습 명령어 기초 이 부분은 안 했어요.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 필기 시험이지. 다음 주 월요일 필기 시험에 git 명령도 조금 나오지만 이미 뭐 git 명령 시험 필기 시험 많이 봤기 때문에 조금밖에 안 나오고 그 다음 필기 시험의 주요 문제는 이 유닉스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 강의 노트야. 여기 2번, 3번. 다음 월요일 필기 시험. 유닉스 기초 명령어를 외워야 다음 월요일 필기 시험 범인데 긴 명령은 그냥 외워서 풀 수 있었죠. 그런데 이 기초 명령어는 외워서 답을 적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실습 안 해보고 그냥 외우기만 하면 분명히 감점 많이 당할 거예요. 실습 안 해보고 외워가지고는 정답을 못 써요. 꼭 실습을 하면서 외우기 바래요. 그리고 요 2번, 3번 요 내용은 이번 주 수요일 녹강에서 얘기할 거예요. 그 녹강 내용 보고 따라 실습해보면서 외워야 월요일 필기시험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자세한 시험 범위는 따로 또 LMS에 공지할게요. 오케이, 마칩시다.